알코올을 빼앗긴 전 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였는데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상위 일정부 20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MBC에서 잘린 기자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위치를 바꿨습니다. 제 왼쪽으로 두 분을 모셨는데 먼저 제 왼쪽으로 언뜻 보면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만 실제로 보면 상당합니다. 언론 와치독 감시견 중에 최고의 견입니다. 특히 얼굴이 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 아니라 고발뉴스 보도국장 민동기 국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외로 얼굴이 실제 보면 작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특별히 김남문 대표와 나란히 앉혔는데 전혀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몸싸움보다 말싸움에 능하다는 빅트렌드 코리아 김남문 대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남문 대표께서 김남문 해설위원이 드디어 이재명 시장한테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감사 인사를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어떤 트위터리안께서 이재명 시장님에게 네. 프로레슬러 김남문 씨가 공개 지지 선언을 했다. 두 차례 걸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답멘션으로 그래요?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해달라니.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온 건 아니고요. 하지만 뭐 그것만으로도 네. 잘 되셨으면 하니까 또 공개적으로 우리 이재명 시장님에게 김남문 자유이용권 10장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사 시에 또는 뭐 기타 여러 상황 발생 시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쿠폰 10장을 무료로 드릴 테니까 유효기간 3년. 네. 야, 대단한데요. 네. 네. 딱 박근혜 정권 남은 임기 동안 3년 쓰실 수 있는 10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민동기 국장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고발뉴스로 어떻게 온 걸 네. 검찰이 알고 네.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헐. 이야. 주로 남부지검을 지금까지 상대를 해왔는데 네. 서부지검에서 서부에서 축전을 보내셨더라고요. 보통 서부지검은 지금까지 이상호 선배가 자주 제가 주로 이용하는 출입처인데. 네. 이번에 출입처. 네, 뭐라고 왔는가요? 서부지검에서 한번 출두를 한번 하라고. 암행어사 출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혐의는 어떤 제목이? 제가 뭐 혐의가 뭐 이렇게 제가 뭐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주로 명예훼손. 명예훼손인데 네. 그래서 네. 어디냐 도대체 누가 걸었느냐? MBC에서 그 소속된 회사에서 왜 자꾸 저를 거는지. MBC가 서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저만 건 줄 알았더니 확인을 해보니까 목사 내지도 함께 걸었더라고요. 김용민 뉴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뭐 문제 발언이 있었나요?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수사 기법입니다. 그렇죠. 일단 쪼개 와봐라. 만드는. 네. 일단 와봐라 그러는데 아니 뭘 알아야 갈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살짝 가르쳐 주더군요. 근데 뭐랍니까? 자세한 건 가르쳐 주지 않는데 네. 뭐 대충 뭐 MBC를 뭐 이렇게 뭐 염치가 없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상당히 심각한 혐의.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실 때는 네. 좀 저쪽으로 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이게 왜 저는 아직까지는 네. 소송 풀입니다. 아직까지. 소송 풀이. 근데 오늘 제가 대본을 잠깐 봤더니 네 걸립니다. 오늘 이후에 상당히 아직까지는 소송 좋아하는 소송이 분을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오토바이 프로레슬링 격투기 엄마가 싫어하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소송까지 걸리면 저는 저와 유전자를 공유하는 두 분에게 부모님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님한테는 저도 면목이 없습니다.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부터는 저희 쪽으로 함께 출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저도 사실은 기존에 주로 제가 피의자로 이렇게 소환 명령을 받았는데 네. 참신하게 참고인으로 참고하겠다며 남부지청에서 연락이 그게 왔어요. 참고인이 네.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게요. 네.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고인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일전에도 삼성 엑스파일 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제 봄은 소송의 계절입니다, 사실은. 저희 같이 소송인들은 봄부터 이제 법조 시장이 기재를 켜면서 겨울에 묵혀놨던 것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상한 기자님한테 그렇게 약 90여 차례 이상, 100여 차례 이상 소송 고소 고발을 당하시면 100번 겨우 넘었지요. 네. 그러면 비행기 같은 경우도 마일리지 모닝칸 클럽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소송 많이 당하면 좀 그 검찰에서 우대해주고 이런 거 있나요? 아니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좀 깎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 대우라든가 전용 게이트가 따로 있다거나 그냥 바로 구속시키거나. 오늘 사실 저희가 좀 방송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민동기 국장이
매일 새벽 방송을 지금 네. CBS에서 프로 이름이 뭐죠?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 뉴스로 여는 아침 새벽이에요. 6시 무렵에 하기 때문에 CBS를 여러분 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왜? 아무도 안 쓰려고 하는 저를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지상파에서 아무도 안 쓰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홍대 공개 방송 네. 체제로 지금 전환을 했어요. 아직까지 공개 방송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살짝 드리면 그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베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저기 출입을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생중계가 가능한 지금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일베라도 와서 뭔가 대환영입니다. 네. 네. 저희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조건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방송센터 아직 잘 활용을 못 하시고 계신데 여기서 공개 강연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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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여기서 강연 같은 거 많이 네. 있다고 하는데 뭐뭐 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방송에 합이 너무 잘 맞고 있어요. 서혜성 교수의 모든 것의 역사. 사실 알고 보면 다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역사성이 부정될 때, 그거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역사를 뽑아서 서혜성의 8강 모든 것의 역사라는 강좌가 시작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방송으로 배우는 글쓰기와 스토리텔링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싱글벙글쇼를 무려 23년 동안 집필하신 박경덕 선생님의 글쓰기 강좌가 또 잡혀 있고, 그런가 하면 라면 먹고 가세요. 모든 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네. 대사. 하지만 정말 라면만 먹고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사실 그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어떠세요? 라면 사준 적은 있어요. 낮에 낮에 김밥 천국에서. 네, 멜로 화장 죄송합니다. 영양가 있는 답변이 나올 거라 기대 안 했습니다. 예, 기대 안 하시죠. 허진호 감독의 영화 다시 보기 강좌도 펼쳐질 예정이니까 지금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서설이 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난 방송 시청자 의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 국장님께서. 아이디 눌림. 네. 진행자 세 분 언제나 응원합니다. 회사 관둬서 다른 후원금은 어쩔 수 없이 중단했는데 고발뉴스 후원만은 계속 지키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사실 그래서 저희가 후원을 요즘에 전반적으로 대한 매체들이 많이 철회를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저희가 드려봤습니다. 혹시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경제적으로 너무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네. 여하튼 저희는 더 열심히 하면서 또 더 열심히 커피를 이곳에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함께 살자님 좀 네. 부탁드릴까요? 홍대 방송센터 오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즌2 오픈 반가운 세 분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홍대 방송센터가 대한언론의 중심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아이디 고맙습니다님. 요거 직접 좀 읽어주세요. 네. 이게 저희끼리 할 때는 이게 읽는데 아무런 그게 거부감이 네. 없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거 제가 맞습니다. 읽으려고 하니 대단히 쑥스럽네. 그렇죠. 네. 아이디 고맙습니다님께서 민동기 국장님 예전보다 욕해 단독으로 진행하시니 깔끔하고 더 좋습니다. 호탕한 웃음 덕분에 제 하루가 상쾌해집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고발 뉴스 기대할게요. 요게 지금 빨간 얼굴이 좀 잘 잡혔으면 좋겠는데요. 네. 요게요. 염치가 있는 분이에요. 요게 참 그렇습니다. 저희 세지서 지하에서 할 때는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네.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거 하려니까 정말 뭔가 발가벗겨진 느낌. 그렇습니다. 쑥스럽네요. 사실 참. 말씀하신 것처럼 민동기 국장이 이곳 뉴스박스에서 하루에 2번 오가는 행인들을 마주보면서 방송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단독으로 진행을 하니까 너무나 개운하다, 웃는 목소리가 좋다, 많은 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여하튼 팟캐스트 뉴스박스 많이 여러분들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사람님. 네, 커피 마시러 가고 싶은데 나라 돌아가는 한심한 꼴을 보며 스트레스 왕창 받은 탓에 위장에 탈이 났습니다. 위장이 낫는 대로 들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서세현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참 한심한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이승만 영화 만들겠다고 설레바치던 일들 생각하면서 또한 다시 한번 이상호 기자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기자 정신에 감탄했습니다. 이상호 기자를 비롯한 고발뉴스 관계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아이디 하이오하우님. 이상호 기자님 서세원 사파리 댄스 사건, 네. 서정희 눈물, 여러 어려운 언론 현실, 인간 감정의 인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고백하는 게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호 기자님 응원합니다.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예, 이 말씀이 사실 그 사파리에서 좀 나온 거, 네. 그 당시에 톱 뉴스로 나갔거든요. 침대 교육하는 게. 그러면 그거를 그 당시에 취재했으면 보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따끔한 지적이신데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제 상황이 어땠냐면 이른바 연예계 뇌물 사건을 2580에서 저희가 보도하고 나서 이수만 씨나 서세원 씨나 거의 46분이 수배가 되고 결국 감옥에 가셨는데 특히 서세원 씨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수배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1년 동안 도망을 다녔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로서는 당시에 연예계 비리만 보도했기 때문에 일종의 바터를 걸었죠. 그래서 자기가 PD에게, 그것도 KBS PD였는데 PD에게 뇌물 준 거를 인정하겠다 그 대신. 그래서 그 인터뷰를 받았어요. 대신에 이거는 서정희 씨가 정말 울면서 애원을 하는데 네. 이 보도하면 서정희 씨가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보도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기왕에 이제 서정희 씨랑 서세훈 씨랑 갈라선 마당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엠바고를 지킬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기자로서 뭐 많은 고뇌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이디 톡시 씨. 네. 네. 이 앞부분만 있는 게 어렵네요. 네, 네. 네, 이거. 네. 자, 제가 지난번 그 미연 먹는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네, 뭐 관련 내용들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티오님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지난주 다운 인물 이영돈 PD 관련 내용은 좀 억지가 있어 보이네요. 관련 방송을 봤던 사람으로 언급한 방송 내용이 흑백 논리로 일관하진 않았는데 김남훈 씨는 방송을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습니다. 고발뉴스 팬이지만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그 한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그렇죠. 그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영돈 PD도 물론 고발 관련 프로그램은 10년 이상 해오셨기 때문에 뭐 최근에 잘된 프로그램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황토팩, 간장게장 아니면 뭐 그리스 요거트 또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 음식은 굉장히 나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정작 식품 첨가물을 만드는 대형 대기업들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저희 방송이 3월 30일 날 그 녹화가 됐는데 4월 2일 날 저희 방송이 나가는 날 JTBC에서 이영돈 PD가 제작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폐지를 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뭐 제가 아니더라도 이영돈 PD와 이제 계약을 맺었던 방송국에서조차 문제가 있더라고 이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도 어쨌든 좀 덜 자극적으로 방송하겠고요. 그리고 미원 제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뭘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좀 귀엽게 봐주십시오. 네. 사실 저는 그때 고민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김남훈 씨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또 먹어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사실은 그 화학 조미료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갈등 상황이었는데 저도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체로 김남훈 씨의 의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살신성인의 방송이라고 하는 댓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여러분들. 네. 어째 한 숟갈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숟갈 더? 아니.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저희가 광고를 또 하나 더 마저 해드려야겠어요. 저희 방송센터 조금 전에 다양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는 저희 지금 상해 임시 정부가 공개 방송을 하는 날이고 매주 금요일에는 다이빙배를 저희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다이빙배 해외판의 개봉이 4월 16일로 조금 전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7시부터 단독으로 저희가 다이빙배 해외판을 입수를 해서 여기서 후원자들, 우리 정기구독 후원자님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매주 상영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 권리를 빼앗긴 전 세계 동포들을 위해서 이 뉴스만은 꼭 알고 계시라고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저희 고발뉴스 보도 중에서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거나 SNS 반응이 뜨거웠던 기사들입니다. 먼저 문장원 기자의 보도인데요. 다이빙벨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베를린 영화제 좌절하는 기사가 많은 분들의 분노의 조회를 자냈네요.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여기 있네요.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오늘 자료가. 자, 지난해 4월 16일 있었던 세월호 참사를 정면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이 해외 영화제에 초청돼 상영된 가운데 영화의 감독판이 이제 재개봉 계획 중이다. 이런 기사였는데요. 제가 이런 발언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영화제에 앞서서 누군가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여하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다이빙벨 초청이 좌절됐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이빙벨의 태국 초청 상연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살라야 영화제라고 하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입니다. 네. 저도 가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영화를 좀 아시는 분들, 특히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영화제에 가서 태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감사하게 해외에선 처음으로 저희가 해외판을 상영을 했는데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영어 자막이랑 한국어가 태국어로 3개국어로 사실 상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 뜨겁게 많은 분들 울어주시고 많은 분노의 질문들을 저한테 물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사 상당히 많이들 클릭해 주셨고요. 뭐 나머지는 뭐 저희가 다 보도해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만 여기다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따끈따끈하게 바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LA에서 조금 전에 다이빙벨 해외판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메일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LA 어딘가요? 요것도 LA 국비? 아시아 퍼시픽 필름 페스티벌이라고요. 네. 해석하면 아태 영화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말에 다이빙벨 해외판을 개봉하고 싶으니 좀 와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필름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당분간 국내에서 해외판 시사회라든가 관객과의 대화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미국 쪽은 제가 잠시 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네, 태국으로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A 아시아 퍼시픽 필름 페스티벌에서 초청을 받았다 하는 내용 알려드립니다. 최초로. 자, 두 번째 기사인데요. 우리 나혜윤 기자가 썼던 기사입니다. 경남도의 유상급식 관련한 기사네요. 의무급식을 유상급식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교사를 경남도가 고발했다 하는 그렇죠. 내용의 기사였어요. 이 기사를 데스크를 보셨는데 우리 민국장께서 골프 친 홍준표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기사였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들 보셨을까요? 이 기사를? 아니 뭐 의무급식 지금 경남도 저희도 몇 번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네. 학부모도 연결하고 고발당한 교사도 저희가 이제 뉴스박스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경남도 여론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발당한 교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새누리당 당원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당원조차도 이해를 못한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거 꼭 사과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교조 이런 데 전화가 온대요. 보통 박근혜 씨를 정치학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다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도대체 저분이 왜 저러는지 의료적으로 사실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의 홍준표 지사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남도 지역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네. 살짝 지금 거리를 좀 계속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홍 지사한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론이 안 좋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때 이런 기사였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와 소속 교사 등 8분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창원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하는 내용인데요. 8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행동이 과연 여러분들 범죄로 취재돼야 될 그런 내용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첫날 4월 1일 경남도의 교사 선생님들 1146분이 무상급식 의무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집단행위고 이 내용 자체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망각한 것이다는 내용인데 댓글들이 무수하게 달렸습니다. 그죠? 홍준표 도지사의 미국 골프 여행을 규탄하는 내용이 태반이고 네. 학생들 밥 먹는 걱정을 하는 것이 이게 법률 위반이냐 그리고 공무원의 선생님으로서의 공무원의 자세를 망각하는 것이냐 이런 규탄이 많았는데 골프는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골프는 네. 그냥 셀프 사과로 끝났죠. 사과하긴 했나요? 예, 그냥 뭐 퉁쳐서 사과했죠, 부덕의 퉁쳐서. 소치 뭐 이런 식으로 네. 흔히 하는 정치적 수사로 퉁치고 넘어갔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홍준표 씨. 한 번 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준비를 했는데 네. 이 분위기상 한 번 더 준비했어요? 예, 한 번 더 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네.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고소고발 10건 본인이 이제 고소고발을 걸은 게 10건이 넘는다고. 고소인이 돼서. 네네. 그래서 이거 하지 말까. 그래서 참 마치 제가 지금 모르는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사실 오늘 예. 업다운에서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다운님을 홍준표 업은 아닐 것 같고. 업은 아니죠. 네, 네. 예. 홍준표 도지사로 준비를 했는데 방금 들어온 뉴스와 또 말씀해주신 뉴스를 보니까 그냥 안 하는 게 좋겠지 않나. 어차피 다운인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뭐 자. 구체적으로 설명 드려야 돼요? 설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저 김남훈 아니 그러지 위원님께서 마시고. 힘내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저기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 자, 우리 이렇게 박수까지 받으신 마당에 네. 자 다운 인물로 준비해 오셨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댁이 어디시죠? 고향이면 어느 지청입니까? 예. 고향? 예, 이 경기 북부면 그럼 고향지청에서 고향지청. 예. 아, 사법 연수원이랑 가깝긴 한데. 경남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경남에서. 창원으로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창원 중부경찰서에 같이 그렇습니다. 가실 수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서울에서 조사받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응은 넘어가고 있네요, 제가 지금. 자, 서울에서 조사받으시는 걸로 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 문장원 기자의 보도였는데요. 트위터에 RT가 많은 기사였어요. 이게 RT가 많은 기사들은 내가 읽고 남한테 권하는 그런 기사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저희가 주목하는 기사들인데 MB와 관련된 겁니다. 이 MB와 관련해서 RT가 특히 많아요. 나 혼자 욕하기 아까운 거. 자, 국민 10명 중 7명이 무려 MB의 자원외교 국조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네. 그런 여론조사를 담은 기사였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가 살펴봤더니 뉴스타파의 기사였더군요. 네.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와 함께 여론조사 19세 이상 성인 500명 19세 이상 500명이면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십니까? 500명. 500명이면 약하지 않나요? 500명 좀 약하죠. 조금 네. 뉴스타파에서 이렇게 후원이 부족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 1000명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상 1000명 정도 하는데. 다 2000이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뉴스타파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1000명 정도 돼야 저희가 소개해드리는데 근데 1000명 해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비슷해 어차피. 네, 어차피 비슷해요. 네. 뻔한 거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약간 찝찝하긴 한데 찬성 의견이
국조에 불러야 한다. 지금 국조가 사실 오늘 끝났거든요. 네. 끝났어요? 네. 여러분들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셨죠? 근데 벌써 끝났대요. 아, 국정조사 끝났어요? 네. 자원외교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론들이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해줘야 그야말로 중계 방송을 하듯이 잘하지 않습니까? 중계 방송을 하듯이 해줘야 사람들이 자원외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속 관심이 확대 재생산되는데 언론에서 뭐 전혀 보도를 안 해주니까 몰랐던 거죠. 여하튼간에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MB를 부르냐 마느냐 이거 뭐 증인 신청 문제 가지고 결국 좌절이 됐는데 10명 중에 7명은 불러야 한다라고 네. 여론조사에 응했었다고 합니다. 뭐 당파적으로도 이른바 새누리당 지지층까지도 10명 중에 5명은 불러야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국민 여론 새정치연합 쪽은 85%니까 거의 다 불러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고 증인 신청도 못하고 벌써 끝나버린 이 국회, 이 국회를 어찌할 것인가. 자, 좋습니다. 민동기 국장의 기사였는데요. 정부가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돈으로 능용했다.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돈이 아니라 진실을 요구한다. 그리고 배상이 아니라 인양을 요구한다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사실 울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또다시 50km 백리에 눈물의 행진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조중동 지면에는 없었다 하는 그런 보도네요. 네. 자, 이 보도를 직접 비평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조중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벽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매일 가서 이제 신문을 새벽에 봐요. 이제 4시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그 주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1박 2일 도보 행진도 하고 이런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보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봤는데 안 해. 심지어 그 뭐 국민일보라든가 뭐 세계일보라든가 이런 보도들도 그동안 보도를 잘 안 하다가 보도를 했어요. 일면에 사진도 싣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정말 조중동은 보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라든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딱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원래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유독 그 신문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났죠. 그러니까 저런 신문을 보면서 사실 이게 황금 만능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사실 세월호의 사고 원인을 찾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이런 식인 거죠. 제가 과거에 삼성에서 그야말로 대선 과정에 여야 후보들한테 뇌물을 100억씩 준 거예요. 뭐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민주주의의 투표 대상인 대선 후보들한테 삼성은 자기들한테 이롭게 해달라며 뇌물을 그렇게 전달했어. 그 내용을 보도했어. 그랬더니 보도한 사람만 잡아다 족치고 실제 그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마찬가지로 언론이 제기했던 것은 진상규명보다는 1조 정도의 사회 기금, 사회복지기금을 내는 걸로 합의를 보는 것을 앞장서서 사실상 주도했던 게 당시에 또 조중동 등 기득권 매체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그들이 가진 돈으로 우양부양 뭉개고 넘어가는 수법. 이번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실로 이를테면 내 여동생이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어. 그러면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 처벌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돈 탁 던져주는 거지. 이거면 돼? 이런 식인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픈데 여하튼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저희 뉴스에서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됐던 부분들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고발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고발뉴스 또는 일반 뉴스에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고발뉴스가 현장에 다녀온 것들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50km, 100리의 눈물의 행진 저희가 여러분들이 모금해서 모아주신 돈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발뉴스 중계차 통통이를 타고 1박 2일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600만 명이 넘는 참여 인원으로 조사권 정도 확보된 특별 법안을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은폐되고 축소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그 부도덕한 생각을 없앨 수 있도록 해서 미약한 조사권 확보된 특별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그 조사관마저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시행령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 독립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및 실종자 형제자매들이 외칩니다. 침몰한 진실을 인양해주세요. 곧 4월 16일 예고도 없이 형제자매를 떠나보내던 그날이 다가옵니다. 아직도 그 아이의 목소리, 웃음소리, 숨소리까지 생생합니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웃으며 수학여행을 떠나던 형제자매를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대형 참사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이면 돌아올 그들의 수다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백일 때 걸을 때는 꽃이 안 보였어요. 근데 저 거리 걷는데 벚꽃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애들이 수학여행 전에 엄청 사진을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꽃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꽃이 안산에 있을 땐 저렇게 활짝 안 폈었는데 너무 폈더라고요. 그래서 땅 보고 왔어요. 땅 보고. 아휴, 애들은 없는데 꽃 필 거 다 피고 계절은 가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못 밝혀줄까봐 사실 겁도 나고. 아직 세월호 속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세월호 속에는 9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칩니다. 꺼내달라고 그들을 외칩니다. 인양해달라고 그들은 또 외칩니다. 밝혀달라고. 이거 뭐야 이거. 영장사진 들고 가족을 밖으로 내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번의 가족을 죽이요? 끝나려고 하니까 조금 생뚱맞긴 합니다만. 비가 왔어요. 백리길을 걷는데 아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저는 요즘 저 영상을 잘 못 봅니다. 네. 그 사람 좋은 민동기 국장한테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는데 좋습니다. 제가 뭐 괜한 말씀 여쭤본 것 같아요. 꽃도 죄스러워서 볼 수 없는 부모의 마음으로 걸은 겁니다. 저 걷는 이유는 알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가혹하게 자기들을 내달려서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보기 위한 부모들의 외침입니다. 사실 그 외침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사실상 경청해 주셔야 될 분이 바로 그 정부에 의한 시행령인데요. 어떤 매체에서는 이 정부에 의한 시행령을 악마의 시행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저는 한마디로 진실 은폐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은데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시행령을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상금과 보상금을 줄 테니까 정부가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시체말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그냥 입 닫고 있어라.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대단히 그 어떤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정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이빙배를 통해서 국가 살인이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 의한 시행령에 따르면 그 책임 소추의 대상인 정부 공무원들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의 주체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유가족분들이 대국민 서명 작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도 빼놓을 수 없어서 다녀왔습니다. 서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특보에 대한 서명이에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많이 원하는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이잖아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희들은 배부상을 먼저 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배가 그 안에 있는데 배를 일단 꺼내야죠.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일단 배를 인양해주고 세월호를, 그 안에 진실이 있고 그 안에 9분의 국민이 계시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돈 문제 가지고 저희들을 정말 모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소리 듣고 가족들이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가슴 아파서.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한 그 명이 실제로 그 공무원들로 대부분 채워지고 애초에 예상했던 인원들보다도 축소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했으면 하고요. 서명 한 번만 해주고 가세요.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촉구 서명 받고 있습니다. 서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리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 와서 서명도 하시고 그랬는데, 실제로 4월 16일을 맞아서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해서 4,160분이 이렇게 리본인가요? 촛불로 리본을 형상하는 그런 이벤트 신청을 받고 있는데 400명도 신청을 안 하고 있대요. 당장 내일 모레인데. 그래서 이 추모와 분노의 열기가 벌써 1년 됐는데 거의 뭐 한 100년 된 것처럼 많이들 이렇게 마음을 지금 놓아버리신 거 아닌가. 물론 잊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는 가요. 괴로운 일이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방금? 물어보지 말까요? 나쁜 정부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배부상 문제를 먼저 거론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럼요. 가족분들은 먼저 정부가 거론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이간질을 시켰고, 결국에는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뭐 많이 받았다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론의 힘이고 아주 그 왜곡된 보도의 전형인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제로 저분들이 국민 성금이라든가 뭐 받아서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저희가 1년 가까이 옆에서 계속 취재를, 저희만큼 한 언론사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 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느긋하게 기다리기 어려운 게 또 한 부분이 있죠.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네. 그런가 하면 일본 교과서 문제인데, 일본이 한국의 내정이 혼란한 틈을 타서 독도 문제를 또 도발하고 나섰어요. 혹시 뭐 짜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소송한 신청을 나서 한 100번 걸리면, 야,
계속 이렇게 스스로 검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자,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그 현장 저희가 또 빠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녀왔습니다. 함께 다녀오시죠.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용토라는 역사적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독도 제7탄의 망령에 사로잡혀 초등학교에 이어 또다시 일본 중학교 독도 왜곡 교과서를 검정 발표하는 도발을 자행하였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망동이며 왜곡 날조이다. 일본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거짓 주장을 기술하여 교육하려는 거짓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뒤로 좀 너무 가까이가 너무 가까이. 아니 왜 약해요 이렇게? 아니 약한 게 아니라. 아니 뭐 거짓을 지금 자꾸 가르치는데. 사용으로부터 조결인파가 많기 때문에 공공의 위험에 명백. 오세요. 전진하게. 일본 대사관 전진하겠습니다. 전진. 오세요. 전진. 아우, 왜 이래? 여러분은 늦었어. 저 교과서를 왜 못 태우게 하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었나요? 한국 경찰이죠. 왜 못 태우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교과서도 마음대로 못 태워요? 왜 반응들이 왜 이래? 태우지 말아야 돼요? 네, 기가 차서 우리 그 방청객들도 리액션이 없어요. 야. 사실 저는 그 독도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까 자원외교 나올 때 국정조사 증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 세계 특히 일본에 알리는데 아주 큰 일조를 했거든요. 바로 이제 독도 전격 방문. 그렇죠. 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 자신의 그 어떤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독도를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최초로 방문했다고 선전을 했는데 독도는 군인이 지키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찰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그 분쟁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인데 거기에 대통령이 가서 막 태극기를 흔들고 이런다는 것은 여기 분쟁 지역이라고 알리는 꼴이 되거든요. 모든 전직 대통령이 안 갔는데 이분이 가셨어요. 가가지고 지금도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에서 이명박을 한자로 치면 자동 연관 검색어로 독도가 뜹니다. 다케시마. 즉 일본 사람들에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전에는 10명 중에 한 9명은 독도 다케시마의 존재를 몰랐는데 잘 몰랐구나. 아니 우리 대통령이 제주도 가서 태극기 흔들면서 이거 우리 땅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네. 독도 가서 괜히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게 빌미를 준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이 사태는 박근혜 정부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냐. 그렇죠. 네.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대놓고 지금 그 외교라는 게 나름대로 저쪽 나라 상황을 보면서 슬쩍슬쩍 이제 간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죠. 건데 일본 외교를 잘 아시네요. 간 보는 거예요. 자주 일본 통이잖아요. 일본 통.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완전 만만한 거예요. 만만하니고 또 진짜 이게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옳다구나 해가지고 확 들이민 거죠. 그렇죠. 사실 그 외교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제가 국제 정치 박사거든요. 모르셨죠? 네. 그거 참 변희재 대표님이 검증하신 거죠. 제가 웬만하면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변희재 씨가 논문 검증을 저한테 요구를 하고 연세대학교에다가 92곳에서 광범위하게 논문 표절이 일어났다 라고 해서 제소를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이메일을 받았잖아요. 연세대학교에서 두 군데 의혹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거는 뭐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연세대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 라고 답장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저는 진짜 표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기술적으로라든가 실수나 몰라서 표절을 일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연세대학교에서 표절이라고 결론이 났어. 그러면은 또 기자 못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떠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동기 국장을 모신 겁니다. 사실은 그 외교라는 게 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실 얼마나 지적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김남훈 씨가. 그런데 가장 이 생활인의 눈높이로 이렇게 방송은 풀어서 사실 쉽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가 김남훈 씨를 방송인으로서 치는 이유도 있는데 사실 정확한 거예요. 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약하게 밀리니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군사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정보잖아요. 이미 일본한테 정보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제가 쓴 논문이 바로 이제 한미 관계와 언론에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제가 연구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관되게 한국에다가 일본과 다시 교류하라고 요구해 왔어요. 지난 60년 동안. 그래서 밀려서 사실 양국 간의 정상화가 된 거거든요. 박통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미국은 항상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체제를 확립하고 싶었는데 이제 된 거예요. 사실은 정보만 들어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유대가 이제 해외 파병까지 되니까 한반도에서 일본이 우리 땅에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온 겁니다. 이게 언제 왔냐면 MB 때 야금야금 들어와서 박근혜 씨 때 들어온 거예요. 야금야금 간보단 끝에 대단히 치명적이고 중대한 외교적인 실책이 이루어진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박사니까 제가 연구한 거니까 하는 거예요. 깨알 같은 논문 홍보. 네, 이 내용은 서점에 단행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쇄 있습니까? 인쇄? 네, 한미동맹 이후의 동맹이라고. 인쇄 들어온 거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많이 검증된 논문이니까 찾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리스 유키였습니다. 자, 뉴스는 인물입니다. 뉴스가 다루지 않고 있는 인물들의 뒤를 캡니다. 김남훈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김남훈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박수. 네. 자, 오늘 업부터 가십니까? 네, 오늘의 업인물. 아, 진짜 저는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프로레슬링 선수로서 링 위에서 엄청난 슈퍼 초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아니면 링 바깥에서 뭐 명예의 전당에 오르신 헐크 호간 뭐 이런 분들도 직접 만나본 적도 있는데 그런 초인보다도 더 대단한 의지력과 자기 절제를 가지신 그야말로 이 시대의 진짜 초인이 아닐까 하는데요. 바로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업앤다운 업인물로 제가 모셨습니다. 진짜 업인물로 뽑히기도 정말 어렵고 발음도 어렵습니다. 네, 제가 너무 감정 격양돼서 발음 실수했고요. 네, 사실은 작년에 저희 연초인가요, 작년에? 네네. 그 민주 언론상, 그렇죠. 을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받으셨을 때 저희가 업인물로 한번 선정한 적이 있었죠. 예, 근데 또 모시게 됐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 좀 죄송스러운 거죠. 만약에 세월호 참사가 4월 16일 날, 작년 4월 16일 날 일어났었고 그 시간 동안에 작년에 모두 다 해결이 되고 이분들도 한도 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보상 배상을 다 받으셨더라면 업인물 다운 인물 상관없이 그냥 생활로 안온하게 돌아가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고 이분들이 분투를 하고 계시니까 또 한번 모셨던 건데요. 잠깐 이분들의 그 1년간의 기록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2014년 4월 16일 팽목항 인근에서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을 했고요. 무려 300개의 우주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분들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청와대 앞에 뭐 광화문에 모여 계시다가 결국 7월 2일에는 세월호 유가족 버스로 전국을 돌면서 특별법 제정 촉구를 하셨고요. 그러다가 7월 14일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팽목항에서 도보순례를 시작을 했고요. 또한 작년 12월에는 뭐 촛불 문화제도 계속 했었고 이거 위에 수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법을 알리고 제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저는 진짜 지금도 좀 열이 받는 게 뭐냐면은 뭔데?
왜곡하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보 뉴스가 떴을 때 인터넷 검색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 어르신들의 네트워크 있죠. 어르신들 네트워크, 카톡 단톡방, 그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단톡방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더구나 그분들 한번 이렇게 탁 들어오면은 네. 정말 기억력이 좋으세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안 바뀌어요. 또 이 뭐랄까 그 확인을 안 하세요. 뭐냐면 검색만 해봐도 이게 사실이 아닌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법 관련해서도 작년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세월호 가족들이 뭐 전원 의사자 지정과 특례 입학과 뭐 어마어마한 보상을 요구했다라는 그 악성 루머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돌아다녀요. 그 어르신들의 네트워크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예전에 비해서 그 세월호 추모하는 열기가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언론이 잘못한 것도 있고 분명 또 악의적으로 이런 악성 정보를 유포하는 세력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또 얼마 전에 이분들이 도보 행진을 하셨잖아요. 그 사실 제가 인근에서 잠깐 뵙긴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그분들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제가 실제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리본이라도 조그만 플래카드, 현수막 같은 거 많이 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4.16 잊지 말자 이런 취지로. 근데 어떤 가게들 앞에서 그거 못 달게 하고 뭐 떼어버리고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자기가 세월호 이 유족들에 대해서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렇죠. 그런 분들까지 많아요. 거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뭐 조중동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그 기득권 보수 방송들이 좀 왜곡된 정보를 발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예 날조된 정보들이 이 돌아다니는 카톡 단톡방 여기 진짜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초인적인 인내와 자기 절제 그리고 진실, 정에 대한 추구는 정말 초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강연을 요즘 자주 다니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10명 이상 다니는 걸 보면은 막 마음이 짠해요. 지금도. 마음이 짠한데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0명이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세게 돼요. 10명, 20명, 30명, 40명 가다 보면 3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수인지. 진짜 크구나. 실제로 진짜 많구나. 우리 학생들이 백리길을 지난번에 온 적 있잖아요. 네. 특별법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300명이 넘는 수가 입학을 했대요. 그런데 70명, 그 중에서 또 부모가 막는 학생까지 해서 한 달랑 한 40명, 50명 이렇게 당시에 행진했었거든요. 300명 중에서 저 친구들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엄청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물밑으로 사라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유가족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 게 저는 이제 현장 고발 기자니까 대부분 이게 참사 현장, 사고 현장을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보통 통상적으로 정부가 하는 것이 디바이드 앤 룰, 나눠가지고 다 이렇게 돈으로 해결해서 분리합니다. 근데 저렇게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처럼 지금도 한 반 단위로 다니세요. 반에 OT, 과 티가 아니라 반 티를 입고 학생들처럼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다니시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그 어빗물로 선정을 하면서도 이제 기운을 실어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빨리 뭐 언론이든 뭐 대한 언론이든 뭐든 간에 저희들이 좀 더 기운을 내서 이분들이 그저 좀 그 안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을 마련했으면 좋아서.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업인물, 다운인물을 저희끼리 선정을 했는데 이제 우리 방청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방청객들 어떠세요? 세월호 유가족들 업인물로 저희가 모셔도 되겠습니까? 네, 박수로 그러면. 네. 하여튼 기운 내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네. 다운인물
저희가 모셔볼 텐데요. 오늘 없다 모두 다 네. 이관왕이십니다. 이관왕. 예, 세월호 좋아요. 유가족분들 저희가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업인물로 오늘 또 다음 인물 이분도 야. 이관왕이세요. 이관왕은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시죠. 네, 저희가 네. 22회를 진행하면서 벌써 네. 처음으로 이분은 네. 꽤 유명한 이제 공무원 출신의 정치인이신데 이분을 생각하신 이분의 함자를 들으면은 드라마 배경음악이 생각납니다. 뭐죠? 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 좀 더. 모래시계요. 나 떨고 있니? 노래 잘하시네요. 미안해요. 목청이 괜찮은데 한번 여러분들 청해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자, 바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인데요. 노래를 지금 나 노래 진짜 못해요. 진짜 그것만 좀.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네. 새 작가님들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회식이 있는데 회식 현장에서 확인해 보고 괜찮으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홍준표 경남도지사 네. 이분을 저희 다운 인물로 또 모셨습니다. 이관왕이시죠. 이관왕이시죠. 대단합니다. 이분이요, 네. 진짜 뭐 대단하십니다. 진짜 사실은 우리 김남훈 해설위원 성질대로 했으면 한 6관왕도 됐어요. 근데 저희가 그렇죠. 한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네. 뺐습니다. 근데 도저히 뺄 수가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나 보죠. 그렇죠. 그럼요. 지난 4월 1일 날 네. 어마어마한 거짓말 그날 만우절인데 거짓말 같은 일이 2건이 있었습니다. 2건. 먼저 첫 번째는 일베 출신의 KBS 기자가 정식으로 채용이 됐고요. KBS에 일베 출신 들어갔어요? 예, 정식 채용됐습니다. 4월 1일 날 수습을 끝나고. 그 댓글 달았다가 저 조선일보 나온 거 보셨어요? 응?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 기사를 보고. 네. 조선일보에 나왔다고요? 그 제가 댓글을 단 게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그래요?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이게 신문에 날 일인가? 나 상식적으로 썼거든요. 일베 깃발 들고 KBS에 들어가다니 점점 곧 나치 출신도 들어가겠군요.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 극우라는 측면에서 사실 일베와 나치는 국제 정치학적으로 박사입니다. 박사이기 박사. 때문에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일베가 나치를 싫어할 줄 몰랐어요. 싫다면 일베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좋은 사람들, 나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엄청나게 댓글 올라오겠다. 네. 자, 바로 이제 정식 채용이 있었고요. 바로 또 그날 홍준표 그걸 올렸던 이제 조선일보에 기사가 난 거죠. 그렇죠. 네, 그날 또 그날 홍준표 이제 영남도지사가 경남도지사가 정식으로 바로 그날 의무급식을 이제 폐지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선별적 의무급식으로 이제 전환을 시켰는데요. 사실 선출직 공무원이 딱 되더니만 자 이제부터 애들 밥은 공짜로 안 준다. 이 일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가? 그 도민의 그 지지를 받아서 선출직으로 공무원이 된 사람이 의무급식을 폐지를 시켰어요. 이거 만우절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진짜?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이 홍준표 도지사는 그 이제 무상복지 자신의 표현에 따른 무상복지가 이제 나라를 병들게 한다는 어떤 이념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잠깐만요. 지금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소리, 치 하는 소리는 잡음이 아니라 바로 원두커피를 가는 소리입니다. 네, 맛있기로 유명하죠. 고발뉴스 방송센터는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직접 서빙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오시면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래 이거? 네. 고마워. 너무나. 자,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가 사실 이런 식의 행보를 보였던 게 처음이 아닙니다. 먼저 진주 의료원을 폐지를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 의료원에 갔었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는 정말 그 되게 말기 암 환자,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실제로 그 의료원이 폐지되면서 이분들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도지사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오보로 뭐 죽이네 살리네 그러면서 고소를 했죠. 아마? 맞습니다. 다 고소.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소왕입니다, 진짜. 그렇죠. 고소왕이시고요. 오늘 이후로 이제 우리 김남훈 씨도 홍준표 그 피고인 대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고소 들어오겠습니까? 자,
일단은 진주 의료원 여기서 일단 일탈락하시고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의무급식이 있습니다.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무상급식은 기득권 보수 세력이 만들어낸 일종의 그 선전적 용어고 그럼요. 의무급식입니다. 학교 가는 거 의무교육이죠. 초중고등학교. 그렇다면 학교에 의무적으로 갔으면 밥도 의무적으로 먹여줘야 되죠. 그리고 무상이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급식이고요. 이미 우리 돈 냈는데 무슨 무상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폐지를 하면서 그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 지원. 네, 그러면서 밥은 안 먹어도 되니까 공부해라. 이게 바로 그 경상남도에서 배포했던 그 이제 유인물인데요.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서민 자녀 교육 지원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겠다는 거는 지금 경상남도가 개천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한 거죠. 제정신으로 보기 상당히 어려운. 네, 이게 공식 문서입니다. 경상남도라고 맞나요? 쓰여 있고요. 혹시 저 검증 좀 해주세요. 네, 아니, 맞습니다. 네. 맞나요? PDF 파일 네. 다운받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은 무차별적 부자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 전액을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집중 투자한다는 것도 이 정식으로 도의회를 안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예산 전용입니다.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또한 201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643억 원을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보면요 내용이 EBS 교재 및 수강료 지원, 온라인 수강권 지원, 보충학습 수강권 지원, 학습 캠프 운영, 뭐 진로 프로그램 및 명사 특강 지원, 기숙형 학사 지원,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등 교육 환경 개선. 그거 원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약간 이 꼼수도 보여요. 뭐냐면 이렇게 643억 원이 그 지자체가 집행하는 예산 형태로 이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통해서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는 민간 기업체가 생깁니다. 그럼요. 그럼 이 민간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장님들과 직원분들은 나중에 아주 열혈 의무급식 반대론자가 될 확률이 큽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643억 원이면요. 네. 100개 업체가 나눠 먹는다고 하면은 하나 업체당 6억 4천만 원입니다. 1년에 5천만 원이 넘어요. 월에. 그럼 그 정도의 매출 규모가 있는 게 생겼다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이른바 우리가 작은 기득권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결국은 밥그릇 싸움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맞습니다. 술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또 네.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을 이제 해서 받는 것도 쉬우냐? 또 이걸 내면 자연스럽게 같이 의무급식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무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이 서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요라고 가난의 증명을 제출해야 돼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일단 자, 먼저 그 소득 확인에 관한 서류가 12종이 있습니다. 12개. 12종 중에서 자신이 선택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서, 월급 명세서,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 연금소득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아니 잠깐만요. 휴폐업 잠깐만. 그거를 뭐 한 1억 정도 주택 담보 네. 대출 받기 위한 서류입니까? 이게 뭐 무슨 이게 뭐냐면은 바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을 받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애들 뭐 저 학원비 그렇죠. 도움 받기 위해서 그거랑 또 하나 이 서류를 냈을 경우에는 이제 의무급식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서류를 내야 되는데 여기 또 있어요. 또 재산 확인도 내야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가로 열고 전월세 계약 확인,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확정 일자를 받은 계약서야 되고요. 예금 잔액 증명서,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발급 기준일은 2015년 2월 28일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 보험 가입 증서 사본, 이뿐만 아니라 내가 빚이 있다는 것도 증명해야 돼요. 부채 증명원, 금융기관 대출금 확인이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발급 기간도 진짜 악랄하다. 소속 직장,
해당 지역 세무서 및 사업장,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그 세무서, 해당 읍면동 동사무소, 보험회사, 금융기관 최대 8군데를 돌아다녀야 되고요. 물론 지금 12개, 4개, 1개, 17개 서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은 그 앞서 제가 보도자를 보니까 최장 14개 서류가 필요합니다. 네, 뭐 이게 절차상의 어떤 이런 분들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한 이분 좋아요. 뭐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본인도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좀 아껴 쓰시고. 일단은 홍준표 이 도지사가 2012년 12월 31일 날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업자와 골프 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설 전후 선물 조심하라. 저녁 술자리도 자제하라. 이러시면서 기사 내용이 보면 취임 직후부터 부패 척결을 강조하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임진년 마지막 날인 31일 도청 간부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골프에 대해서 운동 자체는 상관하지 않겠다. 다만 누구와 치느냐가 중요하다. 업자와의 골프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렇게 못을 박으시고 본인이 캘리포니아에 가서 금요일 낮 시간대 골프를 치셨죠. 업자와 함께. 금요일 낮 시간이면 명백한 업무 시간이고. 그렇죠. 그 업무 시간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미국에서는 금요일 오후 시간은 업무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아니죠. 그 선출직 공무원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거 너무 참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야, 근데 그 사과하긴 했어? 사과하긴 했는데 본인이랑 같이 160불짜리를 쳤다는데 뭐 400불을 본인이 현금을 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업자가 냈다며 근데 업자한테 400불을 주고 그거 알 수 없는 거지. 그렇죠. 미국에서 160, 100 뭐 그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골프장인데. 그렇죠. 근데 저 사모님은 왜 가셨대? 뭐 부부동반 행사가 있었겠죠. 네. 미안해요 말씀 끊어서. 네. 아닙니다. 아니 금요일 낮 시간이면 저는 저기서 지금 열심히 방송 만들고 있는 한참 방송 녹음하고 있는 시간인데 무슨 금요일 오후는 무슨 뭐 근무 시간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네. 계속해서 이제 정리하면 되죠, 저. 네. 제가 봤을 땐 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강한 거 하나 좀. 예? 강한 거 하나 터뜨려 주시면. 강한 거는 좀 나중에.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 도지사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본인의 가난을 지금의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쯤에서 제가 예전에 했던 방송 보면은 그 가난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 여기 넣어주시면 좋은데 본인 고생하셨잖아요. 고생하셨으면 지금 아이들만 해도 고생 못하게끔 최소한 밥은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또한 그 부모들이 최소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면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밥은 굶지 않겠지 라고 해주는 게 도백으로서 선출된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지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사실은 저는 이 홍준표 도지사의 행보를 어떻게 보냐면 홍준표 이 지사도 속마음은 전혀 우리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럴까?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런 지금 어려운 성장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를 거라고 보는데 지금 뭐에 압도돼 있냐면 어쨌거나 저희 추정이에요. 본인이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대선에 어떤 도전하려는 욕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포지셔닝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쟁력 없다. 정말 그런 포지셔닝은 앞으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포지셔닝을 취하시는 게 훨씬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저희를 유혹하셔도 더 이상 삼관왕으로 뽑아드리진 않을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명세를 더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열심히 선정을 베푸셔서 어빈물로 제가 모시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운인물, 업인물과 달리 업인물 때는 약간 변호사 같고 다운인물을 소개하실 때는 검사의 추상 같은 논고를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홍준표 지사를 다운인물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이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엑기스, 정수. 여러분들 정말 즐겨 들으시고 보시는 민동기 옥성 뉴스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짧게, 네.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왜요? 축 처지는 관계로. 아, 네. 그 전 코너가 쳐졌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표정들을 보시니까 네. 약간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스피디하게 진행을 지금 하도록 본인이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빨리 마치고 주무셔야 또 내일 새벽 방송 가능하기 때문에 자, 스피디하게 네. 그러면 진행해 보시죠. 네. 석뉴스부터 가겠는데요. 석. 요거 저 확대 복사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정말 요거 저기 뭔가요? 조선일보네요. 조선일보 4월 6일자. 조선일보 보시는 분들 혹시 종이신문으로 보시는 분들 계세요? 오신 분들 중에? 지하철에. 어제 보시는 분 한 분 계신데요. 네. 그 조선일보의 그 종이신문에 네. 그 일면에 왼쪽 요 하단 맨 밑에 보면은 요만하게 실리는 팔면봉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 낙수. 그러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그냥 한 줄로. 그렇죠. 기사 쓰는 그러니까 거. 시내 21로 설명을 드리면 평론가들의 20자평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딱 집약돼서 나타나는 건데. 그렇죠. 요게 조선일보를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이게 팔면병이 뭔지에 대해서. 근데 조선일보 독자들은요, 이게 엄청나게 가독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사설 못지않게 가독성이 높은데, 제가 왜 이 팔면병을 석뉴스로 꼽았느냐. 네. 4월 6일 도보행진 바로 다음날, 월요일날. 유가족들의 세월호 악법. 그렇죠. 을 철폐하라는 요구에 행진이 있었던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네. 일면 팔면봉에 조선일보가 딱 요런 기사를 내놓습니다. 요 청와대 세월호 1주년 어떻게 넘길까 고심. 여기 단어가 아주 저는 정말로 화가 나는데, 시위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박 대통령의 원모심려. 난 이게 원모심려라는 말이 뭔지를 해가지고 또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뭐래요? 뭘 원자, 꾀할 모자, 깊을 심자, 생각할 여자. 원래 이런 단어 잘 쓰지도 않는데 조선일보는 되게 또 이런 어려운 한자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선일보가 뭐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모 심려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먼 앞날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석뉴스로 꼽았느냐. 시위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위대라는. 시위대에 휘둘린다. 이런 휘둘리지 표현을 썼네요. 않으려면. 앞으로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난 주말 세월호 유가족들의 도보행진이 이어진 바로 그 다음날 시위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박 대통령이 이런 고심을 해야 된다. 아마 이 조선일보를 좋아하는 독자분들은 이걸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정말 유가족들을 시위대로 표현을 하고 유가족들의 눈물과 하소연을 휘둘릴 대상, 악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저로서는 진짜 고통스럽네요. 욕하고 싶은 그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죠? 저 이미 몇 번 저희가 있으시잖아요. 네? 예, 뭐 통신사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예. 연합통신도. 후배 아니었으면 그거? 이럴 때 혹시 욕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 없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뭐 신발 모릅니다. 신발 좀 모릅니다. 이거 게임에 넘어가면 큰일 나요. 신발 좀 벗어주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나쁜 놈들 이거는 진짜. 그 유가족이 아니라요. 저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어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번역을 하자면 유가족들 시위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박 대통령이 정치적 카드를 좀 써라. 하기 싫어도 재수처를 해라. 이런 취지로 읽히거든요. 이를테면 바로 인양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박근혜 씨의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인양도 검토하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마사지, 위무하라는 취지의 일종의 팁 같은데,
맞습니다. 맞죠? 네. 네, 실제로 그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석뉴스가 제가 두 개를 준비했는데 네네. 하나는 이 4월 6일자 팔면봉이었고요. 이건 잠깐 가고 이게 이제 또 볼 거 아니면 그냥 찢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또 또 필요할 수가 필요할 있어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4월 7일자입니다. 4월 7일이면 오늘입니다. 네. 오늘 그 다음 날이네. 이 팔면봉이 오래된 것 같은데 어제자고요. 제가 이 석뉴스가 오늘자 조선일보인데 이게 4면에 실린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국론 분열 이제 국론 분열 이제 끝내자. 박 대통령 결단. 그러니까 지금 이상호 기자께서 얘기를 했지만 선체 인양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를 하셨는데 그거를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은요. 국론 분열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상당히 그 세월호 유가족이 국론 분열을 하는 것처럼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분들을 마치 국론 분열을 하는 사람들로 그런 뉘앙스를 되게 풍기게끔 기사를 썼고 이미 그 기득권 매체, 수구 기득권 매체에 프레임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광화문에 우리 유족들 농성하고 있는 그 앞에 가면 각종 그 일베적인 단체들이 써놓은 플래카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다 국론 분열 세력으로 유가족들을 지목하고 있고 더 이상 국론 분열 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미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마치 국론을 그들이 분열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6일자 시위대 그리고 오늘 국론 분열 박 대통령 결단 이게 저는 연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오늘 조선일보를 잘 안 보시면 전 직업상 봐야 되는데 조선일보 1면이 이거예요. 1년 갈등 씹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딱 실었잖아요. 이게 1면에 딱 헤드라인 이 조선일보 제호 밑에 이게 이렇게 실렸습니다. 근데 갈등의 주체로서 유가족들을 배치하고 그걸 해결하고 하는 해결사로서 네. 박근혜 씨를 배치하고 있는 끊임없이 그 이런 식의 어떤 편집을 선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3면 기사는 차마 프린터를 안 해왔는데 많이 좀 접하셨을 텐데 인양을 하려면 돈이 얼마 들고 또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3면을 전체를 할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쨌든 박 대통령이 이런 국론 분열을 끝내기 위해서 결단을 했지만 이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세요? 김남훈 해설위원은 인양할 것 같아요? 글쎄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만 그냥 피 만들다가 인양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강하거든요. 네. 왜냐면 정말 인양할 생각이면 예전에 했겠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무, 마사지 살짝 이제 등만 두드리면서 계속 시간의 함수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돈의 힘에 굴복하길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땐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제스처를 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어드바이스, 자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과의 대척점에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같이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네 편한테 좀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일단 재보선 전국에서는 갈등 씻는 주체로서 네가 부각이 되고 결국 끝나면 기술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가능한 걸로. 이게 아주 뭐 해저 심해 좌초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30m 바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보니까 아니더라 라고 분명히 되짚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너무 크죠. 왜냐면 세월호는 천안함과 달리 꺼내놓고 자기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계속 자기들이 책임 소재 그리고 사고 경위 등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받고 여론의 지탄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저들로서는 자신들에 대해서 구체적 압박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절대 꺼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우려 섞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인 위협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유가족들과 함께 행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양을 하는데도 시간이 몇 개월씩 걸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여론이
보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운을 이렇게 전제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 수개월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재보선 끝나고 이제 선거철이 지나고 나면 국민 여론,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을 보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비용 문제를 막 거론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상파 저도 안 보지만 어제는 또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랜만에 이 세월호 문제가 헤드라인을 막 장식을 했는데 대부분이 비용 어렵다 문제죠. 이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은 이게 괜찮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될 거고 아마 그거를 갖다가 또 반대 이유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단히 이 기사는 아주 악의적인 기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성뉴스로 조선일보 8면봉하고 이 기사를 뽑았고요. 옥뉴스는 옥뉴스 청구하셨어요? 찾아내셨나요? 정말 어렵게 보이는데 사실은 저는 대단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옥뉴스가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다수 신문이 그 일본 독도 문제를 하면서 일본군을 막 그 일본 정부를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겨레가 용감하게 그 일본을 헤드라인으로 비판을 하고 우측 상단에다가 이 기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참여 행사를 우리 뭐 고엽제 전우회라든가 이런 참전 단체 압력 때문에 여러 사진,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에 가서 민간인 학살을 했던 그분들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과오를 반성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전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고엽제 전우회 등에서 행사를 원천 봉쇄 경고를 하니까 이걸 이제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뼈아프게 생각해 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한 문제, 이거는 일본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한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정부한테 떳떳한 자세를 가지려면 베트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해요. 근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굉장히 얕봅니다. 왜냐? 이게 다 빌미가, 이런 게 빌미가 되거든요. 니네들도 베트남 가서 민간인 학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뭐 인정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한겨레로서는 뼈아프게 좀 봐야 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옥뉴스로 꼽았고요. 사실은 한겨레는 예전에 한겨레 21이 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최초로 보도를 했다가 여기 기사를 보면 여기 언급이 돼 있는데 한겨레 신문사가 침탈을 당합니다. 침탈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좀 보도를 했다는 게 대단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사실 싶고요. 당연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겨레로서는 사실 그때 업무가 많이 방해됐어요. 그럼요. 그때 막 가스통 들고 집기가 막 부서지고 뭐 이랬었거든요. 저분들이 가스통 부대로 불리는 이유가 그때 막 상당히 위태로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옥뉴스로 꼽은 뉴스가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네. 이게 두 개나 이 와중에 4월 6일자에 보도한 기사인데 이게 행정자치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주거든요. 근데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예산을 축소를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보 분야만 예산을 축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보 분야의 활동 내역을 봤더니 뭐냐면 대부분 안보의식 강화 뭐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데였는데 지원단체를 보니까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그 다음에 국민행동본부, 그러니까 굉장히 이념색채가, 보수적인 이념색채가 강한 단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단체들이 사업을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됐는지 선정위원들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개를 해달라. 서울신문 이제 취재진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공개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명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원들이 공개를 싫어한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명단 공개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20억을 주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이 단체를 선정한 공익위원들이 누군지 이걸 몰라요 지금.
근데 서울신문이 대단히 이것도 저는 용감하다고 평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신문이 이 정부로 들어가는 구독 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행정자치부로 들어가는 신문들이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신문이 사회면에서 이걸 톱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이건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사실 미디어 오늘에서 오랜 그 미디어 쪽을 취재했기 때문에 서울신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한계 이런 걸 아는 민동기 국장의 눈에만 띄울 수 있는 기사가 아니었나 그런 점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옥소뉴스였습니다. 매물의 관계로 일찍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 이거 홍대 방송센터로 이전을 와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낯설고 심지어 아직 좀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상해의 근사한 뒷골목을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지난 시기에 지하에서 암약하면서 상해 뒷골목의 지하방에서 다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상해 거리에 많은 우리 동포들께서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2000년대 코스프레로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하지만 2000년대가 아니라 1930년대 상해에서 잃어버린 조국의 알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저희가 모인 언론인들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르실까 봐 보시기만 하고는. 하지만 좀 더 차차 개선돼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네. 아주 즐거웠고요. 네, 뭐 무엇보다도 제가 지난 방송 때는 그 항생제랑 진통제를 먹으면서 방송하느라 힘들었었는데 지금도 약간은 뭐 아주 정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두 분이 잘 이끌어 주셔서 즐겁게 방송했습니다. 겸손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아직도 지하가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명이라든가 앞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색한데 이분들 오지 말라고 그럴까요? 아유 오셔야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김남훈 대표도 그렇고 이상훈 선배도 안 그런 척 하는데요. 되게 지금 어색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긴장할 때 이 사실은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뉴스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게 기사 쓰고 이러고 앉아있는 게 옳은 것인지 심정 같아서 그냥 유가족들이 함께 있고 싶고 심정 같아서는 아마 피켓팅이라도 하고 싶어요. 뭔가 정말 이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답답해지는 저희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힘있게 오랫동안 멀리 가자고 하려면 좀 재밌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강박관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세트도 좀 준비가 안 됐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니까 저희로부터 좀 즐거워야 한다는 강박이 좀 얼굴에 표출이 된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사실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해 임시정부 21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